물어볼게요. 일단은 국민대가 김건희 논문이 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공정인가 싶은 게 시효 지났어도 한 논문 검증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럼요. 그게 지금 드러났는데 왜 국민대는 윤석열 마누라만 검증 안 하겠다는 거냐 이거거든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최소한 그 조국 장관이 1989년 논문이 검증당하는 시대에 이게 교육부 훈령 자체도 바뀌어가지고 시효가 없어졌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윤석열 부인 논문은 검증 못해. 심지어 그 윤석열 부인은 국민대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까지 했어. 이거 진짜 좀 깨주고 가야 돼요. 네. 이거는 뭐 지금 윤석열이 하도 분탕질을 쳐가지고 부인 이야기가 묻히고 있는데 부인 이야기 우리가 다시 꺼내드릴게요. 사실 뭐 문대성 그 논문 표절 사건 이 사건이 있을 때 국민대가 어떤 기준을 세웠어요. 이 논문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떻게 대학이 행동하면 되는가. 보름 만에 이제 논문에 있어서 표절을 확인을 하고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이후에 국민대처럼만 해라.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대가 그 대학의 교육격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우리끼리 하는 얘기 중에서는 손석희도 못하고 이효리도 못한 걸 논문 윤리위원회가 있다. 문대성을 날려버린 거 아니야. 그렇지. 왜 국회의원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김건희한테 무릎 꿇으면서 국회의원보다 검찰총장 마누라가 더 무서운 거구나. 전 검찰총장. 전혀 아니야. 실제로 지금도 총장님이야. 현직이야, 현직. 내가 봤을 때. 거의 현직이야. 왜냐하면 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총장님 죄송합니다. 또 고발당할라. 가가지고 이제 후배들 한번 불러 모으면 얘들아, 저 국민대 이사장 한번 더 와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니 대놓고 그랬대요. 실제로 국민대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있는 이제 특정한 이제 보직 교수가 넌지시 그런 말을 했대잖아. 민주당 정권은 다시 정권이 재창출된다 그래도 이런 거 갖고 보복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럼. 근데 만약 이 국민의힘이나 특히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힘들어진다. 학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세상 제일 쫄보들은 학교에 있습니다. 몇몇 정말 이상한 선생들 빼놓고는 공감. 모든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그들은 그렇게 위쪽엔 납작 엎드리면서 밑에 있는 조교들을 갈구고 학생들을 쥐어짜고 특히나 박사과정 있는 애들은 먹잇감입니다. 근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바뀐 게 있다면 학교 내에서 특수목적 대학원이라고 기업들이 건물 줘주고 맞아. 자기들 원하는 걸 해주면서 국민대가 했던 거는 테크노 경영대학원이라고 기술 경영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리저리 IT 쪽 하는 사람들 모아갖고 뭐 하는 붐을 일으켰고 이쪽에 저도 아는 교수들 많고 제가 한참 IT 쪽 취재해서 방송할 때 이쪽에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열심히 방송에 방송을 해줬었어요. 유명한 분들이 많았는데 따져보면 기반이 정말 특이한 분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하나 쉽게 보면 온갖 분야의 김건희가 다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드러나면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김건희가 학위 받고 자기 비슷한 사람들 올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도 하나 가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나갈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은 남이 쪽팔린 거다. 그러니까 이사장은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교격을 올리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대가 이번에 교육부 지원 대상 대학에서 빠졌어요. 네. 이런 것들을 갖다 확실하게 좀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잡을 수 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자격이 안 돼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 잡았어. 왜 안 잡았을까? 왜 이걸 윤리위원회 하지 않았을까? 2019년 기준으로 부패 비리 학교 20개가 또 이렇게 그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국민대가 껴 있어요. 그럼 무슨 대학을 털어도 그만큼은 나와. 근데 20개가 무려 합해갖고 2,840억인가를 갖다 해먹었어요. 많이 이걸 드셨네. 수사를 이렇게 촉구했거든요. 검찰에. 수사를 이제 집어넣는데 어디 그 대학에서 어디 잡혀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건을 갖다 터트린다고 생각해봐. 국민대가 윤리위원회 붙여가지고
김건희의 그 멤버 유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문들을 다 이렇게 취소시켜서 학위를 다 없애게 만들어. 그리고 다 막 그때 당시에 김건희한테서 논문 심사를 받은 그런 박사학위 수의자들한테 다 사과하고 그들을 갖다 다시 심사를 받게 해.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해봐. 그러면 검찰이 이 사장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아프겠지. 그러니까 사학 개혁이 안 돼 있어서 생기는 그냥 연쇄적인 일인 거예요. 사학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완전히 자기 혼자서 다 해먹고 있고 아니 여기다가 이사를 갖다가 좀 우린 힘없어 톤 낮춰서 해야 돼. 네, 든 걸 그러니까요. 드시는 걸로 추정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해. 그렇게 그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먹었고 이런 얘기하면 고발당이 안 돼. 있는 것 그대로만 전달해 드리면은 국민대에서도 본 항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자체에서도 지금 뭐 이걸 뭐 본 항목에는 아무튼 시효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국민대에서 찾아낸 거죠. 부칙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칙에 따라서 2012년 기준으로 이제 시효를 둔 건데 너무 웃겼던 거는 7월 7일 날에 지금 논문 조사를 하겠다는 보도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달 정도가 지난 9월 10일 날에 뭐 이걸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그 시효가 지나서 안 하는 거. 우리는 내용은 조차도 보지도 않았다. 내용을 아예 안 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문제점은 아니 내용조차도 보지 않고 그 날짜만 계산할 거면 아주 길게 줘도 이틀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달을 질질 끌다가 결정 난 것은 내용도 보지 않았으면서 이것을 부칙 하나 찾아낸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부칙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좀 상반된 규칙인데 공공복지 관련된 것에는 이거는 시효를 또 보지 않고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칙이 있는데 이거는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 그러니까 상위 본한 공공의 거. 복지나 네, 네. 안전을 저해하는 게 있으면은 그렇죠. 시효는 없어진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맞아요.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항목이 그 상위인데 그건 따르지 않고 그거보다 더 상위 법령인 교육부 훈령은 또 한 번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 2달 만에 결정을 내린 것이 이건데요. 저는 솔직히 어느 대학교 자체를 좀 나쁘게 평가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을 우롱한 결정이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그냥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거 없이 그 학교라는 데가 얼마나 권위적인 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의사사회나 뭐 이런 데들 봤을 때 백남기 농민 같은 경우 사망진단 섰을 때 위에 교수가 쓰면 밑에 애들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냥 일반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거 되듯이 지금 대학 같은 경우 좀 다르게 보면 이거 교육부총리가 바꿀 수 있어요. 교육부총리가 그 복잡한 데 얘기해서 부산대한테 빨리 조사해야 하는 것처럼 요번에 유은혜 총리가 똑같이 부총리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시 조사하라고. 어떻게 될 건지 두고 봐야 되는데 하나는 확실해요. 저는 제가 성격이 요즘 나이 들어서 나빠지고 있는데 네, 정말 나빠지고 있어요. 말한 대로 이것들이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진보는 복수 안 할 거라고. 복수를 뭐하러 해.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건 꼭 합시다. 예, 진짜. 그러지 않으면 이것들이 줄 선 거예요. 대놓고. 자 보세요. 홍익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형준을 그 홍익대에서 그 분명히 자기가 심사를 했고 자기가 점수를 고쳐서 제 80점 줬다고 자백을 한 그런 교수가 나와서 너 시험을 여기서 안 봤다고? 내가 그러면 같이 삼자 대면하자. 그리고 홍익대 지금 자료 다 있지 않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밝혀라. 근데 홍익대 어떻게 했어요? 최유라라고 알아보니까 최유라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6번이나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럼요. 최유리로 바꾸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신뢰관계가 해쳐져서 못하죠. 그러면서 밝히지 않는 거야. 그리고 교육부가 우리한테 밝히라 그러면 그냥 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육부가 그런 거 촉구를 했대. 교육부 관계자한테 취재를 해봤더니 촉구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면접은 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거 엊그저께 홍익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홍익대 모 교수가 자기 제자들한테 야 너랑 나랑 어차피 한번 잘 거니까 날 잡자 이러고 뭐 섹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하고 자기가 예전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려고 했는데 너 같은 애가 오면 뭐 어쩌고 N번방이 어쩌고 이런 온갖 성희롱을 다 해가지고 지금 10명이 넘는 피해 사례가 나오고 학생들이 17개 단체가 합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홍익대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예, 절차에 따라 원칙에 맞게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 쪽에서도 그 우리 마천님 같은 태형 청장 정말 부활시켜야 됩니다. 검찰총장은 무서워. 난 태형 청장이 있어서 저런 것들 진짜 패줘야 돼.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해요. 대학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회 어떤 분야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게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건 사실 바꾸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진짜로 해야 될 곳이 민주당입니다. 그럼요. 법으로 바꿔내고 과거 청산 윤석열 같이 지금 최근에 저런 짓 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의 잘못을 밝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만약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좀이라도 드러나면 사형시켜버려야 돼요. 그래. 그럼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홍준표 거예요. 사형제 부활시키라며. 친일 했던 사람들 단죄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 김유지 박사님 뭐 유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유지 참, 네. 캠이라고 불러줘요. 유지 캠. 그럼. 근데 박사는 왜 딸까요? 혹시 여기 박사이신 분이 계세요? 보통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 뭔가를 덮으려고 늦은 나이에 박사를 막 따는 경우들이 있죠. 그 네, 비즈니스 대다수 때문에 건전하게 비즈니스 따시는 때문에.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말고요. 그렇게 급하게 이상한 데서 따는 사람들. 상도 친척 이 형이 약간 요즘 염세력이 돼가지고. 저 원래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특수목적 대학원, 일반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시거나 원래 있던 규정을 밟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근데 특수목적 대학원으로 자신이 했던 전공과 다른 걸 집어넣어서 굳이 박사까지 따려고 하는 것은 그게 비즈니스하는데 알겠어. 큰 도움 안 되거든요. 알겠어. 아무튼 박사가 김유지 씨 때문에 희화화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바꿔내야지 진짜 박사들이 피해를 안 받는단 말이야. 아 진짜 이 김유지 씨한테 논문 심사 받은 그 학생 진짜 어떻게 난 진짜 편했을 거야. 까다롭지 않게 했을 거고 나름 괜찮은 그런 거야. 사람들이 더 까다롭게 하는 거 아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그리고 어제 그 정청래 대선 이야기에서 저 시사타파에 우리 저 이종훈 PD가 살짝 방송 중에 나한테만 보여준 사진이 있었어. 김건희 씨가요. 윤석열 캠프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지시하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화장을 안 하고 나왔더니 몰라보는 이 누구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그거는 이제 스타타파에서 공개할 거예요. 기대하시고요. 네.